네, 기관의 눈입니다. 오늘 목요일의 남자 한병아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주요국들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도 이제 전체적으로 각 개별 국가가 아니라 뭐 EU 자체가 뭐 무슨 어떤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 어떤 발표입니까? 네, 뭐 7월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EU가 지난번 바이든과의 기후 정상회의 때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40에서 55%로 30%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각 부문별 감축 목표들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뭐 할 거 없이 모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을 아마 7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그 감축 목표가 조금 앞당겨졌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풍력을 이만큼 설치한다. 네. 태양광을 뭐 이만큼 설치한다.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들이 이제 이미 부문별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풍력이나 태양광은 기존에 설치됐던 양이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풍력은 한 뭐 10.5기가 정도 유럽에 설치가 됐고요. 태양광은 한 18기가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향한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연간 설치량이 약 3배 정도 증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2030년까지 차량 평균당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대당 37.5% 낮추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추가가 되면 거의 한 50% 가까이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030년 기준으로 EU의 전기차 판매 수치가 신차 기준으로 약 한 30에서 35%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 거의 한 50%에 육박하게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수요 증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까딱하다가 우리 뭐 전기차 모듈 메이커, 셀 메이커 내지는 그 뭐 부품 내지는 소재가 또 뭐 모자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되면 뭐 굉장히 모자라죠. 아마 내후년 정도부터는 쇼티지 때문에 네. 공급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 서두에 오늘 그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사는 종목이 있어요. 네. 현대건설이라고. 네. 뭐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네, 한병 네. 이사께서도. 소형 원전 모듈 관련해서 그 거점을 이제 뭐 이 수주를 좀 받았습니다. 네. 뭐 2,500억인가요? 뭐 이렇게 네, 받았는데.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우리 이런 말씀 드려도 뭐 어떻게 기분이 나쁘실까 모르겠지만 뭐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킬 정도로 우리 그 한 의원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팩트를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팩트를 독일하고 말씀드린 오스트리아는 거고요. 반대하지만 네. EU는 찬성하는 분들이 좀 많던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EU의 네. 중심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네. 프랑스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는 전력 비중의 거의 70% 이상이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전을 녹색 에너지원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독일이 반대가 심해서 네. 달성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SMR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R&D 단입니다. 지금 SMR은 네. 전 세계에서 아직 상용화된 거는 하나도 없죠. 네. 없고 미국의 뉴스케일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네. 2025년 되어야지 건설 허가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프로세스가 잘 이제 형성이 되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별탈 없이 하게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데모 플랜트가 건설이 완공이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성이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전부 R&D 단에 연구용으로 하나 둘씩 짓는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원전 신설되는 붐이 오나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전들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속도를 중간에 재생에너지가 채우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브릿지 정도로 삼겠다는 그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이게 원전 르네상스, 원전 건설이 막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전에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 네. EU에서 뭐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우리한테 불리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시청자들은 꼭 이 용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만드는 철강제들, 뭐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에 각 개별적으로 탄소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탄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자기들 기준에 넘어가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카본 보더 텍스입니다. 아하. 탄소 국경세고요. 네네. EU가 2년 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7월에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발표할 때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발표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요.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중심국가인 독일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근데 독일이 작년에 완전히 방향을 선회를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연구에 들어갔고요. 아마 어느 정도 미국의 그린 산업 관련된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한 2, 3년 후에는 미국도 탄소 국경세를 들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의 산업 구조에서는 수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00원에 팔 거 110원에 팔아야 되네요. 가격 경쟁이 낮아지는 그렇죠. 거죠. 가격 경쟁이 굉장히 네, 낮아질 네.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규제나 좀 강하게 안 하고 좀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자유롭게 조금 뭐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힘든 아직은 구조다 보니까 네네. 좀 슬슬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민간 기업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그 3일 전에 정의선 회장이 제조부터 스크랩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굉장히 큰 얘기고요. 제조부터 폐기까지. 폐기까지 네, 탄소 네. 중립을 하겠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네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는 전력도 다 이제 그린화 또는 수소화 되어야 되고요. 뭐 SK그룹, 그다음에 LG 할 것 없이 요즘 이 RE100이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아주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왜냐하면 생존 게임입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면 사실은 수출 길이 막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국내에 대형 재생에너지 단지가 빨리 건설이 되어서 기업들한테 그린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요. 각 제조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빨리 써야지 지금 현재 찾아온 글로벌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우리 기업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유럽, 특히나 북유럽, 뭐 물론 독일, 프랑스 포함해서 북유럽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보적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GM이나 포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크게 좀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포드가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포드 하면은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포드가 테슬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드가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포드가 하는 말이 2030년까지 우리가 차 파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전기차 팔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포드의 전기차 비중은 신차 기준에서 1%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40%를 하겠다는 약간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한 건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해진 거죠. 네네. 포드뿐만 아니라 GM, 뭐 피아트 클라이슬러, 뭐 네. 이제는 스텔란티스가 됐지만 네. 이런 이제 뜨뜨미지근하던 업체들, 심지어 도요타까지도 지금은 네. 전기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자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관련주들이 뭐 사실 좀 부진하죠. 네. 예, 부진하지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지금 뭐 그 정도의 단계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최태원 회장이 미국으로 같이 가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큰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오셨는데
포드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하고 뭐 합작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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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배터리를 갖다가 서플라이 하고 한다고 하는데 네. 뭐 포드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제대로 된 회사와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네. 배터리를 자기가 만들고 싶겠죠. 그러나 만들려면 배터리 밑단에 있는 소재나 부품 회사들에 대한 밸류체인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확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 정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과 JV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1번이 GM과 LG였고요. 2번이 포드와 SK, 그리고 3번은 또 유럽에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업체들은 전망은 밝다, 여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매주 나오셔가지고 여쭤봐가지고 얼마나 좀 불편하시겠어요. 뭐냐면 아니 기다리는 거 좋다 이거죠. 그래도 뭐 대충 스케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조금 뭐 쇼트지가 언제부터 날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는 물론 뭐 어저께 CS증권에서 LG화학에 대한 뭐 셀 리포트, 네. 시장 수익률 하회 리포트도 나와서 오늘도 뭐 한 4~5%좀 빠지는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 반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SK 이노베이션도 좀 몰려가서 그쪽을 조금 매매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모멘텀 뭐 조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7월에 EU의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된 전기차 뭐 목표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또 예산안이 있죠. 그 예산안 안에 아마도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될 인프라 부양안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 인프라 부양안 안에도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분기 안으로 전부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좋은 찬스죠. 계속 저점 매수를 해놓으시면 아마 내년에 크게 그 혜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